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이승원 대표. 네. 정말 대한민국 시장은 정말 다이내믹하지 않아요? 네네. 뭔가 좀 할 것도 없고, 미국 시장에서 옐런 의장이 얘기한 것도 갖고 뭐 이슈가 될 거였는데, 이슈가 좀 약했거든. 네.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도 없고, 그러다 동시효과 직전에 딱 52분인가요? 8시 네네. 52분인가 51분인가. 또 대한민국 빨깍 뒤집어놓던 뉴스가 하나 쭉 나오면서, 오늘 그 직전에, 8시 반까지가 언제까지가 그 시간에 거래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보합에 사거나 판 놈 뭐니? 그러니까. 혹시 그거 산 놈 있으면 조사해봐야 돼? 산 사람이야. 대량 거래로 있어. 뭐, 혹시라도 산 놈 있으면 대량 거래는 없겠죠. 네. 뭐, 그러지 않겠지만. 어찌되었건, 많은 사람이 예상을 띄웠고, 그냥 한 방에, 우리 합병할게. 얘기했어요. 역시 네네. 큰형님 다음.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것은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빅브라더 형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삼성물산과 결국 제일모직 합병 건. 요 이후에 시장 흐름 하나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죠. 일단 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권에 대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네네.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소, 코스닥 네. 모두 양시장 네. 매수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 SDS 지금 그 양매수 시장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옐런 의장에 대한 발언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선물 매도도 지금 보게 되면 1,500계약 정도 내외에서 매도가 진행이 되는 거 봐서는 한 1,000계약이죠. 1,000계약 내외에서 이제 매도가 진행되는 거 봐서는 네. 그렇게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은 크지 않은데 네. 시간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 네. 이런 부분은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거래소 시장에서도 사실 오늘 지수 낙폭을 이제 만회하는 데 견인한 거는 바로 지금 삼성 SDS, 네네.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제일모직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영향으로 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둘 다 상한가. 네. 이제 이 차익거래 합병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네. 차익거래에 대한 쪽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모직의 주가에 따라서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네. 이제 이런 흐름으로 연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뭐 SDS도 당연히 같이 오르게 될 거고요. 지배구조 개편에 관련돼서 네. 뭐 SDS, 그 다음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중공업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삼성 중공업은 마이너스네요.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그리고 또 네. 이제 지금 지배구조 개편에 관련된 기업들, 네. 이제 삼성 뭐 SDS, 그다음에 네. KCC, 삼성 NG 네. 이런 쪽들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네. 라는 기업들 이제 모두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있고요. 한국경제TV도 지금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8%대 이상 상승에 대한 한국경제팀이에요? 지분 보유하고 걔네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어처구니가 없지만 네. 그런 흐름이고요. 근데 네. 재밌는 건 시장에서 이쪽 종목들이 갈 때마다 한국경제TV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시장 흐름이겠고 코스닥 시장이 좀 불안불안해 보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흐름 그렇게 크게 깨지거나 밀리는 모습 없이 어쨌든 양호한 시장에 대한 흐름 전개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얘기 나왔지만 저는 피오는 이제 큰 형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원샷법이 나온 다음에 될 줄 알았는데요. 네. 역시 그 예상을 뛰어넘는 수들이 나오는 거지. 보니까 원샷법은 진짜 약간 또 재벌 그룹에 지금 그 압력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주식 매수 청구권의 완화잖아요. 네. 그거까지 빠졌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짜증 나거든요. 모르죠. 압력을 하는 거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나오겠지만 지금 안에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완화하는 게 빠졌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건 뚜껑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원샷법의 핵심은 주식 매수 청구권 완화거든요. 그렇지. 이 부분이 완화가 되면은 정말 왜냐면 신주 발행에서 합병하는 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원샷법에서 대한 쪽에서 이 신주유수권 관련된 부분이 완화가 되지 않았다면 뭐 지금 하나 그때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 완화시켜주는 거로 보는데 일단은 안은 넣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말씀드리면 재벌 한쪽이 너무 편을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시민단체 있죠. 뭐라 그래? NGO라 그래? 네. NGO라는 거 있고 이제 야당 이런 데서 반발이 많거든요.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거 하는 거는. 근데 여하튼 뭐 제 의견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네.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언론은 떠보는 건지 여론을 떠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아까 얘기해서 아마 이게 아닐까요? 만약에 삼성물산하고 삼성중공업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합병이 무산되고 나서 주식 매수 청구권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번 건수도 만약에
철회가 된다라면 네. 야 이거 주식 매수 청구권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흐름은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찌되었건 하여튼 그 삼성 아까 얘기해서 한국경제TV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오늘 제가 올라가는 것들이 앞서 이제 저는 이제 큰형들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들 보면 KCC가 저는 올라갑니다. 근데 한번 KCC 한번 보시면은요. 저는 KCC를 상당히 선호해요.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가 상관은 없어. 네. 주봉 한번 일봉 한번 쳐보세요. 일봉 그 한번 쳐봐주세요. 여기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네. 보면 이제 수급인데 수급으로 오면 큰형들이 계속 싸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계속 싸고 있는데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작년 가을 겨울에 빠지고 나서 하나도 움직인 게 없어요. KCC가 움직인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갈 때가 됐다고 보는데 모르죠. 이게 보는데 이게 똑같은 그림이 뭐냐면요. 이게 똑같은 그림이 아니라 똑같은 외국인이 형이 샀는데 안 움직였는데 기간이 좀 사면 올라갈 것 같은 게 뭐냐면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야. SK하이닉스는 네. 뭐 할 얘기 아주 있어?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좀 보여줘. 네, SK하이닉스 욕 바가지로 먹어 내가 SK하이닉스 안 오른다고. PD가 한 잔에 한 소리 엄청 올랐구만 뭘 안. 아니야 이거 쪽팔리지 이 정도 갖고는 방송국에서.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지금 지분율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지분율, 그러니까 지금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 3.4% 되거든요. 10대 자산운용사가. 그것밖에 안 돼? 근데 SK텔레콤이 21.84% 보유하고 있죠. 국민연금이 9% 보유하고 있죠. 블랙락이 5% 보유하고 있죠. 이거 3.4%에다가 외국인 지분율이 52.6%입니다. 네네. 이거 다 합치면은 92.4%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고 실제 그 유통 물량 자체가 7%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물량을 말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지분율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한번 파란 선을 한번 보자고요. 2013년도부터 저기 20%대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24%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분율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 52%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분이 올라온 건데, 물론 주가는 올라왔습니다만은 이 정체된 구간에서도 외국인은 계속 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남은 물량이 7%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난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근데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모르지. 우리 의견이랑 중요한 게 아니야. 7%밖에 안 되는 상황이겠고, 이제 SK하이닉스에서 리스크 요인이 하나 있어요. 뭐야? SK하이닉스의 리스크 요인은 뭐냐면 이 미세화 공정에 대한 투자가 더딘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늦어갖고 막 하자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3D 낸드가 이제 36층.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48층 3D로 이제 그 48층 랜드 더 쉽게 얘기하면 겹. 48층 랜드 플래시 메모리 양산을 이제 얘기했는데 SK하이닉스는 36층짜리까지밖에 지금 그 기술 개발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22나노 공정에 대한 쪽을 아직까지 SK하이닉스가 양산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20나노 공정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나머지로만 놓고 본다라면 뭐 지금보다 뭐 더 뭐 나쁠 게 없는 최고죠. 이 정도 됐으면 한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니? 네. 지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나와요? 큰형님이지 누구야? 큰형님이. 큰형님이 나와서 또 한번 적극적인 글로벌 투자 쫙 한번 읊어주고 배당 쫙 읊어주고 또 일부에서 기대하는 대로 주식수 수량이 좀 많으니 어떻게 좀 하겠다. 쭉 어떻게 좀 저기를 해주고. 유산감자. 그건 제 얘기 아니라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요. 유산감자. 쭉 한번 해주고 올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여튼 뭐 기대하는 우리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여튼 그런 게 좀 올라가고 있다. 뭐 그 정도까지 얘기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특징주로 하나만 더 볼까요? 그 특징주 보이는 게 있어요? 특징주로 지금 보이는 거는 뭐 일단은 뭐 그 정도? 그 정도요? 보여주고 있고 호스닥에서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그 중국 관련된 용품들에 대한 흐름은 매우 좀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은 이제 50% 관세 인하까지 나왔으니까 뭐 화장품 화장품이 좀 보이네요. 화장품 뭐 신발, 의류 이런 것들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뒤늦게 반응하네요. 그러니까 그 1,000몇백 개를 또 한 번에 뚝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조 2025 그리고 도시화, 소비의 진작, 중산층 확대 뭐 이런 거잖아요. 물가 싸게. 그러니까 관세 인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 물가를 인하시키는 거잖아요. 물가에 의해서 인민들 더 많이 싸게 지금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호재 인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주시장 어찌 되었건 그런 움직임이 있다 정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이슈 놓칠 건데요. 이승원 대표. 네. 그것 좀 말해주세요. 거기 이승원 대표는 그 중국 주식 볼 수 있어요? 아, 중국 주식이 지금 600, 150 한번 쳐보세요. 600, 150이요? 중국 주식으로 600, 150이랑 현대중공업 비교 좀 해주세요. 같이 그릴 수 있나요, 여기? 여기는 안 되네. 안 되네? 그러면 W를 깔아야 되나? 아니, 그럼 구글 파이낸스로 보여주세요. 예, 구글 파이낸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600, 150 아시죠? 네네. 중국 조선 선박공업이라는 지금 뭐 얘기해서 저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에 그는 이제 강준혁 위원도 얘기 많이 했던 주식일 텐데요. 그게 보면 어제 10% 올랐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딴 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어떤 주식을 선택할 때마다 시청자분들이 항상 글로벌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강의하는 거가 주제가 똑같잖아요. 네네. 저 어떻게 알고 저한테 자꾸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뭐 문자 오고 뭐 만나자 강의 좀 운영하는 게 많은데요.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원 마켓이에요. 원 마켓. 영어로 딱 하나의 마켓이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고 다니는 것들이요. 근데 보면 600, 150은 차이나 스테이트 쉽빌딩. 그러니까 그거고 네. 6019, 89가 차이나 쉽빌딩이 따로 있거든요. 아니, 뭐 아무나 봐야죠. 예. 네네. 예. 나는 아까 중국 조선 선박공업 말한 건데 7% 오르는 거. 예. 7% 오르는 거. 예. 딴 것도 8% 오를걸? 네네. 그 정도 오르지 않아요? 네. 예. 근데 보면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 뭐 특정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를 하셔야 돼요. 비교.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에서 몇 프로? 몇 프로를 했어요? 우리 강의할 때 보면 1.5%잖아요. 1.5%죠. 예. 대한민국 시장에서 대한민국 차지하는 건 딱 1.5%예요. 대한민국 시장은. 근데 보면 키움이 좋은 게 뭐예요? 키움이 좋은 게 뭐예요? 아직도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시면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게 중국 몇 번이에요? 코드 번호가 잘 지금 60 그 밑 빨간 선이 지금 네.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이고요. 네네. 지금 보게 되면 600, 150. 네. 중국 선박공업에 네. 대한 쪽이 지금 파란 선인데 네. 장에 지금 한 1년치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차이가 네. 하나는 250%가 났고 네. 하나는 지금 마이너스 네. 30%가 났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 네. 30% 가까이 났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작년 10월까지 9월까지 비슷했어요. 네, 작년부터 갑자기 네. 이제 작년까지 비슷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을 좀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그 드린 말씀이 그 자세한 종목들은 여기 계신 나름 전문가 계시잖아요. 저희가 뭐 저도 강의를 하고 다니지만 뭐 저기서 특정 주식을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코너랑 안 맞으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자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비중은 대한민국 비중이 1.5%다. 근데 보면 채널K나 키움증권이 좋은 게 뭐냐? 아직도 해외 주식 못하는 증권사가 널려 있어요. 네. 아, 진짜요. 아직도 해외 주식을 사고 싶어. 미국도 사고 싶고 중국도 후강통 사고 싶은데 HTS에 되지가 않아. 어떤 증권사는. 네. 그죠? 심지어 대형사도 안 되는 데가 있다? 그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면? 없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관심 있더라도. 근데 채널K는 누구야? 채널K는 전문가도 있죠? 네. 여기 전문가도 이제 전문가 있죠? 강준혁 등 아침마다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네네. 뭐 무슨 코너를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할 거고요. 중국은 진짜 네. 대단하네요. 네. 시가총액이 300조짜리도 네. 10%씩 오르네. 아, 그러니까 어저께 중국 선박공업이 1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중국 선박공업은 한 8조짜리인데 네. 88조짜리고 네. 지금 빌리언이니까 네. 300조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300조짜리도 10% 가까이 네. 그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죠. 다른 데는 있지도 않고 답을 해줄 사람도 없어. 네. 우리는 밤에 미국에 전화하더라도 여기서 전화 받는 데가 서너 명 있잖아요. 김세한 과장 깔아갖고 몇 명 있잖아요. 네네. 다른 증권에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엔 몇 대형 증권사도 한 명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많아요. 그죠? 네. 중국 얘기해준 데가 어딨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계속 말씀해 시각을 넓히셔야 된다. 예? 그래서 꼭 중국이 아니라도 미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저는 일본 주식도 좋다고 보거든요. 일본 주식도 살 게 많다고 보고 있어요, 전요. 네. 심지어는 저 홍콩에도 살 게 널렸다고 보고 있어요. 진짜 사고 싶고 인도도 막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쯤은 다 된단 말이죠, 지금은. 예전에는 법이 안 돼서 법이 위반돼서 안 된다는 거죠. 쉽게 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중국 개인 투자가 제가 알기에 해외 주식 못 사거든요. 네. 제가 알기엔 못 사는 걸 알고 있어요. 뭐 펀드 통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해외 투자는 못 사요. 제가 알기엔 못 사는데요. 그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엔 못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뭐 확인이나 틀리면 다시 정정해드리면 되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특히 채널K, 키움증권에서 거래하신다는 거는 엄청난
행복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볼 때는 기술적으로 보는 게 맞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정말 방송하고 제가 강의하는 거 괜히 제가 10배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10배 주식 널리다 보고 있거든요, 전혀. 전 세계 찾아보면. 그래서 근데 10배를 찾기 위해서는 국내만 봐서는 안 됐다. 국내는 쉽지는 않죠. 아니, 전 국내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있죠. 네, 국내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국내도 제가 보기엔 한 50개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2,000개 중 50개 못 찾을게요. 제가 알기로도 제 혼자 생각에 10개 정도는 10배 갈 거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10년이 아니라도 네.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을 보게 되면 특정 주식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10배 간다, 이게 10배, 100배 간 거니까. 네. 그럼 100배가 넘게 가지 않았습니까? 뭐요? 3,000원에서 3만, 아직 100배는 안 갔나요? 뭔데? 그러니까 지금 삼성 LNS.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40배가 간 거잖아요. 40배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100배가 가는 주식들이 중국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돼서 100배씩 올라가는 주식들. 이런 저 회사는 난 모르고.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저 회사는 난 모르고. 그러니까 이 회사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주식들이 시장에서는 널려 있다는 얘기겠고요. 네. 그러니까 전전이코가 얘기했던 대로 중국 소비 관련주에서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제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리바바를 쇼핑을 하다 보면 하게 되더라고. 근데 왜 괜히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냐면 어떤 물건이 많이 계속해서 상단부의 추천으로 오르느냐 이런 걸 보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한국산 제품들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알리바바 티몰, 저는 이제 인터파크보다 알리바바 티몰이 더 많이 들어가요. 네. 티몰에 들어가서 뭐가 올라오지 이거를 계속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결제는 뭐로 하겠니? 요즘에는 저 얘기까지 나오더라. 뭐? 뭐죠? 위챗페이. 네. 위챗페이를 또 한국 사이버 결제가 네. 알리바바랑 같이 한다고 그 네.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챗페이까지 알리바바가 아니라 저 위챗은 저거 텐센트랑 네. 위챗페이까지도 나오고 네.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또 알리페이로 또 결제를 하겠죠. 그죠?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대한민국 주식이 됐건 중국이 됐건 뭐 인도가 됐건, 예? 네. 인도는 어디서 사냐 물어보시는데 인도는 ETF로 사시면 됩니다. 인도 ETF 사실 수 있어요. 예. 별의별 것까지 우리가 소통하다 보니까 별의별 걸 간단하게 다 얘기해 드리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모니터가 모니터가 무너져. 모니터가 무너져.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객관적으로 얘기해 드리잖아요. 네. 하여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얘기 좀 하나 해보죠. 삼성 SDI가 수처리 산업을 롯데케미칼에 매각하면서 소재 산업에 집중한다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소재 산업,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삼성 SDI가 이제 수처리 산업에 대한 매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이미 진행이 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 뉴스가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에 뉴스가 나왔고, 지금 수처리 산업에 대한 쪽 밑에 있죠. 지금 롯데케미칼을 2월에 매각해서 SDI 같은 경우는 전자소재 사업에 대한 쪽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도레이하고 경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레이는 사장의 직업이 사장. 케미칼. 도레이 케미칼. 케미칼. 일본 도레이 말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 5년간 키운 수처리 산업 롯데 매각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은 전자화학 업종 소재에 집중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처리 분리막을 독자 개발을 해서 천조 수처리 시장을 놓고 도레이와 정면 승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매각 대상은 삼성 SDI 수처리 사업부 전체 일체, 아예 사업체 일체를 다 네. 하고 네. 롯데케미칼 대덕연구소에서 가져가는 거 하고요. 준공사막 방식. 네. 이게 뭐냐면 준공사막 방식이라고 해갖고 이거 아마 정숙이 네. 하시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걸러버린다고요. 싸그리.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트륨인가? 다 걸른데요. 뭐 좋은 것도 미네랄. 네, 미네랄도 다 미네랄. 걸러버려서 텔레비전 얘기가 됩니다. 안 좋다. 뭐 이런 네. 얘기는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네. 뭐 이렇게 분리막 기술에 네. 대한 쪽이 들어갔고요. 네. 뭐 해수 담수화, 네. 하수 폐수 처리 이게 네. 근데 사실은 핵심일 것 같아요. 네. 오폐수 처리. 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이게 매우 심각하거든요. 중국 지하수의 80%가 다 오염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오폐수 처리에 대한 쪽, 하폐수 처리에 대한 쪽이 네. 지금 중국에서 수요가 매우 네. 지금 급증하고 있고 네. 이 오폐수 처리 관련된 기업, 중국 기업, 정부에서 지원받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40%가 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만큼 지금 오폐수 처리 쪽에 대한 수처리 쪽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그래서 네.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롯데에서는 수처리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롯데에서 이제 어떠한 제품이 나오고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롯데에 대한 쪽을 이 수처리 관련주에 대한 쪽으로 지금 분류가 될 수 있겠고요. 도레이가 지금 역삼투합 방식의 분리막 시장을 이끄는 가운데 지금 롯데케미칼 외에도 LG와 코롱, 효성, 휴비스 이쪽이 수처리 분리막 사업에 뛰어든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를 국내 수처리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레포트 하나 볼 텐데요. 오늘 보시면 저는 또 기자들 보면 짜증 훅 나요. 왜 짜증이 나죠? 오늘 내용 보면 그 네이버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 가트만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가트만이요? 네. 가트만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요. 쭉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중국 과열이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나올 겁니다. 한번 제가 만나 확인해 주세요. 저는 아까 그렇게 그 제목을 봤는데요. 네. 가트만이? 네, 가트만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가트만 어디서? 네이버 뉴스에서. 네이버 뉴스에서? 네, 네이버 뉴스에 가트만 나오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중국 시장 과열이다. 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뉴스? 네, 안 나와요? 뉴스를 봐야죠. 네, 뉴스에 네이버 가트만. 네이버 가트만? 네이버 뉴스에 들어서 가트만이라고 쳐보세요. 네. 오늘 뉴스 많이 보실 텐데 검색해 보시면요. 가트만. 네. 중국 시장 강세장 유효. 네.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FX의 PK 추천. 네, 그 제목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수개월 내로 10%에서 20% 조정. 기다렸다 매수해라. 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이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아시잖아요. 가트만 레터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 오늘 이거 보면 제가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번역한 거예요. 한 명이 번역해서 다 복사 붙이기 한 애들이 많아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과열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시면 쫙 보면 영어로 쓴 책 보면 영어로 쓴 제목 보면 이제 그건 이제 제 거 좀 제 거 잡으면 되겠는데요. 그냥 제목 자체가 딱 이거예요. 제 거 잡고 오늘 또 보시면 좀 나오는지 모르겠네. 예, 제목 자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가트만 차이나 불 마켓 스틸 얼라이브거든요. 아직까지 뭐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10% 20% 조정하고 뭐 개별적 뭐 이렇게 뭐 더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거 내용만 보면 제목만 어떻게 잡고 해서 약간 틀린 얘기가 되는데 이건 이겁니다. 워낙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중국이요. 네네. 올해 100% 올랐잖아요, 또. 네. 100,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가 개별 종목을 찾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개별 종목이 찍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PK나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네네. 그게 중국의 ETF를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에서 20% 사면 정말 좋겠지만 10% 20%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자기도 계속 살아야 했기 때문에 꾸준히 나눠서 사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자꾸 보면 뭐 중국 얘기하고 미국 얘기하고 저렇게 비싼 거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비싼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도 많이 오른 거랑 비싼 거랑은 다른 얘기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플라스틱비 많이 올랐지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삼성은 제가 노코멘트지만 어찌된 건 많이 오른 거랑 비싸고 싼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다. 근데 정말 5배짜리 10배짜리를 먹으려면 많이 오르고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걸 무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그리고 해외 시장의 비교 있잖아요. 해외 기업들이랑 비교하고 전체적인 모멘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찾아야지 5배, 10배째 나온다. 그죠? 근데 저희가 이거 내용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채널K나 키움증권에서 저희한테 뭐 강의 하라고 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안 하면 딴 증권사 가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네. 불러주는 사람도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가 다른 데서 강의하면 이거 뭐 저희가 한 번도 돈 받고 강의하는 거 없잖아요. 시청자분들한테. 네. 다 증권회사에서 돈 받고 강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기회 됐으면 하면 하여튼 전 답답해요. 답답해요 정말. 이게 뭐 이게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식이요. 네. 좀 기능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레포트 보기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메이저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 또 제목이 좀 흥미롭네요. 네. 옷보다 몸매가 중요하다. 이것도 뭐니? 오늘 나왔던 내용은 아니고요. 네. 며칠 전에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며칠 전에도 섹시하네 제목이. 네, 제목이 일단 섹시하고 네. 훅 와닿아서 네. 한번 지금 보고서 설명해 주세요. 네, 좀 봤습니다. 신한에서 나온 겁니다. 신한? 네, 신한에서 나온 건데. 신한도 좋은 데야. 진짜 좋아.
왜 좋죠? 신한들한테 돈 줄 것 같아, 우리한테. 그래요? 돈 주기 시작하면 갑자기 좋아지지. 갑자기 좋아지. 갑자기 좋아져. 저평가돼 있다는 느낌 들어. 저평가돼 있나요? 상장돼 있나 봐요. 네, 신한금융지주가 상장돼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은행 들어가면 은행밖에 없고요. 네. 증권사는 따로 상장 안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취소. 저평가 여부 취소. 네네. 네. 지금 보이는 이제 건강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스스로 건강하다는 음정은 33%에 불과하고 뭐야? 과체중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44%.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 뭐냐면은 네. 기대 수명은 매우 높은데 80세에 대한 기대 수명인데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일본하고 한국인들이 유독 그죠? 네. 일본하고 한국인들이 유독 우리는 건강하지 않다. 다이어트에 미쳐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매일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 지금 보게 되면 매일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이 한국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매일 흡연하는 사람에 대한 비율 자체가 20%가 지금 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매일 음주하는 사람 연간 주류 소비량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네. 거의 그 앞에서 본 것처럼 9리터가 넘고 네. 있습니다. 네. 술 담배를 많이 한다는 얘기지. 평균은 조금 못 미치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그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그 비율 자체가 뭐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닙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평균 정도 하고 있다. 네. 한국이. 네. 평균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흡연을 좀 많이 하는 데는 그리스. 네.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봅니다. 네. 그리스가 흡연을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흡연율이 매일 흡연을 하는 사람이 40%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스 가시면 매우 짜증 나실 거예요. 짜증 여기저기서 담배 한다는 얘기지. 네. 그죠? 네. 절반이 저렇게 흡연을 한다니까 매일. 그다음에 지금 터키가 또 의외로 흡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터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술보다 술은 안 마셔요. 터키, 이스라엘이. 네. 술은 안 마시는데 흡연만 엄청나게 해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과체중에 대한 인식이 네. 지금 보게 되면 43%. 우리는 실제 뚱뚱하다라고 느끼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네. 미국인들이 이제 과체중 인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과체중 인식에 대한 쪽은 43%에 대한 네. 쪽에 대한 비율로 가져가고 있고요. 네.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도 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네. 네. 과체중에 대한 응답 인식률 네. 지금 보게 되면 43%, 네. 삶에 대한 만족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미국인 삶에 대한 만족도 매우 크고요. 네. 아랍에미레이트 네. 매우 큽니다. 그런 데는 좋지. 그냥 스페인 높고요. 돈도 훅 주고 그런 데면 좋아. 스페인은 고민할 게 없지. 잠도 그렇게 시에스타가 있죠. 잠도 많이 자고. 예, 시에스타가 있기 때문에 네. 독일, 핀란드,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2번 술 마시는 나라잖아. 삶에 우리.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국가가 네. 한국, 일본, 네. 대만, 네. 중국, 영국 네. 이렇게 이런 국. 영국도 떨어져요? 영국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왜네? 날씨도 안 좋고 네. 물가도 오지게 비싸고. 아, 그런가? 왜냐하면은 지금 얘네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거기서 오는 최고의 버블이라 그러죠. 예, 지금 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영국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삶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네. 그런 이제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뚱땡이에 대한 그 인식이 매우 크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래프 흥미롭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네. 몸무게가 네. 역시 네. 가장 많이 나가는 거 네. 이게 이제 문제인데 네. 쭉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생활 스포츠 선호에 네. 대한 이제 변화에 네. 대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네. 뭐가 들어갔냐면 자전거가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자전거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자전거가 지금 생활 스포츠로 올라갔고 이게 대한민국 얘기예요?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나는 왜 안 보이지 눈이? 그 다음에 네. 좀 더 크게 이게 맥시멈인데 더 크게 하면 옆에가 내 안 눈이 보이는데. 잘못됐으니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아, 됐어요. 괜찮아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자전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걷기가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거, 트레킹화. 돈 안 드는 거. 트레킹화가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킹화. 예. 그죠? 그래서 너도 나도 트레킹화 지금 일요일마다 팔잖아. 주말에 토요일 네. 일요일마다 텔레비전에 트레킹화 선전 팔잖아. 엄청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등산. 네. 역시 등산이 또 3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등산이 돈안 드는 거로 하네. 압도적인 1위였거든요. 네. 압도적인 1위였는데 등산이 지금 3위로 내려갔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보다는 좀 덜 팔린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트레킹화에 대한 쪽, 헬스, 그다음에 수영이 또 이렇게 4위로 올라왔던 게 수영과 자전거가 올라온 게 조금 소득에 대한 증가에 대한 쪽을 네. 반영을 한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산에 대한 쪽이 떨어진 건 아무래도 이 관절에 대한 무리 네.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조목을 보게 되면 자전거 좋다 이런 네.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풀무원에 네. 대한 쪽을 쭉 보게 되면 뭐 이제 좋은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풀무원, 신세계 푸드, CJ, 프레시웨이, 동원 F&B.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좋은 음식들 만드는 데들 이렇게 보고 있고, 콜마 B&H, 셀바이오텍, 왜냐면 건강 기능성 식품, 물론 이제 쟤네들 때문에 훅 갔죠. 저기 내추럴 엔더텍 때문에 훅 가긴 했습니다만 훅 갔지. 네, 5월달에 X됐어 완전. 여전히 이제 긍정적이라는 거. 스승의 날 선물에 다 X됐잖아. 어버이날 선물에. 백수에다가. 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다 건강 보조 식품이 다 X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지방 분석기. 이제 네네. 단순하게 저것만 재는 건 아니죠. 몸무게만 재는 게 아니라 내 체질량에 대한 쪽 지수를 측정하는 이제 인바디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혈당에 대한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아이센스 이제 이런 기업들 상당히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뭐 골프전 에머진 퍼시픽은 솔직히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 필라코리아가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이제 골프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도 아웃도어 브랜드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라코리아도 여기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제가 주식 얘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주식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상 과장은 이런 얘기 잘 안 할 거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화면이 뭐냐면 룰루레몬이에요. 그 심벌로 보면 LULU 한번 적으세요. LULU입니다. 적으세요. 미국 주식, 해외 주식 보시면요. LULU인데요. 이게 보면 미국에서 트렌드가요. 미국에서는 건강에 대한 트렌드가 엄청 높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타벅스에서도 절반의 매출이 커피가 아니라 주스에서 나온다. 건강 음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건강 음료가 들어가 있는 물병. 한 손에 요가 매트가 미국의 젊은 여성이나 남성인 간에 하나의 트렌드인데요, 지금요. 제일 잘 나가는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데요. 그 룰루레몬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팔리겠느냐.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처음 공식 들어왔는데, 잠깐 제 화면 잡으세요. 냉장고 보세요. 이거 있죠. 여성들만 있는데요. 여성들이 이렇게 룰루레몬 입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제가 보세요. 여기, 이승훈 대표도 보세요. 이거 같이 보세요. 이 화면 있지, 이 화면. 위에 탱크탑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별로 안 걸어 다닐 거잖아요. 심지어 요거 있죠, 이거. 이 옷. 이 옷 입고, 봐보세요. 이거 입고 외출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대한민국에. 그렇죠. 없잖아요. 위에 가디건 하나 걸치겠지. 이거 입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보면, 미국의 LA나 시애틀,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 가면요. 이렇게 입고 다니는 애들이 3분의 1은 돼요, 여름에.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이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해외 주식 지금 요즘 뜨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LULU. 해외 주식 관심 있는 한번 보세요. 요즘 이게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서 핫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또 10년? 10년 정도 있어야지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요번에 처음 본격적으로 공식 매장이 들어온다거든요. 여태까지 이제 그냥 수입품으로 팔다가 한번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 관련된 거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부의 시간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마켓 레버리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랑 2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도 조금 마이너스권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크게 흘러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1분 막 지나가고 있는데 2분 지나가고 있네요. 그랬더니 코스피가 0.20% 포인트를 3.2포인트 하락합니다. 2142포인트쯤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12포인트, 마이너스 1.4포인트가 되겠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500억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400억의 순매수를 보이는 것이 하나의 시장에서의 큰 틀에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부, 2부 큰 차이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 안 한 것들 중에서 얘기할 만한 좋은 주식들 좀 있으면 좀 확인해 주세요. 뭐 아까 지금 화장품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쪽밖에는 지금 보이질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험주가 지금 삼성화재를 제외하고서는 상당한 강세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흐름일 텐데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흐름에서 남해화학 같은 게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100% 아니야?
예, 100%인가요? 뭐, 남해화학이? 몰라요. 남해화학이 100% 아니네요. 지금 30%네. 네. 매우 좋은 회사입니다. 매우 좋은 회사인데 네. 거기 그 거래가 잘 안 될 거 아니고. 아니 거래도 많이 돼요. 그래요? 예, 거래도 많이 됩니다. 평상시 한 10만 관심 없어진 지 몇 년이네. 몇 년이 됐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거고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개별적으로 이제 강세에 대한 흐름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 이 정도로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제 대체제를 계속해서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약품에 대한 쪽이 부담스러우니까 뭐 한미 글로벌을 찾는다라든가, 한미 글로벌이 아니고 저거 이제 한미 사이언스를 찾는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대체제 아모레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아모레 G를 찾는다라든가 이런 형태에 대한 어떤 대체 주식에 대한 쪽 찾는 형태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주식으로 보면 저기 뭐야 그 오늘 아침에 훅 올라갔다가 밀린 게 저거예요. 그 오늘 올라면 또 사상지역까지 갔다가 그 음봉 나온 게 나스미디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올랐다 보니까 오늘 마이너스 2.3%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하여튼 뭐죠? 내추럴은 하여튼 문제를 일으킨 거고요.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다고 떨어진 거는 이제 슈퍼기온 코리아인데요. 슈퍼기온 코리아는 하여튼 그런 거는 상관없이 외국인 형들은 꾸준히 사고 있어요. 네, 주가는요. 그런데 주가는 떨어졌던데 외국인 형은 큰 사고 있는데요. 오늘 슈퍼기온 코리아가 좀 반등합니다. 4.5% 반등하는 게 있겠고요. 뭐 인바디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요. 하여튼 그거에 뭐 얼마나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는 상관없이 하여튼 그런 게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밴드류, 하여튼 건강 그리고 꼭 그 주식이 아니라 당전에 핏빗에 해당되는 것인데 결국은 미국에서 한 한 달 반쯤 됐죠. 6주 정도 됐는데요. 미국에서 보험상곳에서 그 웨어러블 기기를 사는 사람한테 보험료 깎아주는 거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사회적으로 이슈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CJENM이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는 게 시장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말이 한번 나온 김에 나스미디어 잠깐 나스미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어느 정도냐 모바일 광고 쪽 그거 하나 보면 흥미롭잖아요. 네. 그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제가 보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뭐야, 쓸데없는 게 나오네. 보여드리면, 좀 보세요. 2016년에, 뭐 수치만 보시면 돼요. 이성훈 대표도요. 네. 2016년 월드와이드 얼마다? 2016년에 10억, 100억, 1000억 달러 시장. 네네. 그러면 되면서 51%의 마켓, 시장 전체에서 51% 차지한다는 얘기고요. 증가율로 보면, 정처적으로 보면 62%, 전 세계 투자의 60% 늘어나는 거고요. 증가율로 보면 30%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요거는 친절하게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죠? 이거 뭐, 우리나라 저는 그래요. 이건 대한민국의 나스미는 너무 많이 빨리 올랐다는 걸 갖고 있는데, 이거 왜 이래? 이거 있잖아요. 길어갖고 안 들어간다는데? 저한테 주시면, 거기다 놓으시면 제가 알아서 줄여서 놓을게요. 그거 하려고 그러지, 그거. 이거 쇼트너. 네.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해드릴게요. 네, 해서 쇼트너로 해서. 제가 알게 모르게 할 테니까요. 일단 다음 코너 보고 하면서 제가 시간 될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앤토크 코너입니다. 화요일의 주인공 누구죠? 자, 첫 달 주식의 주인공. 그리고 이제 이 첫 달 주식으로 해서 상당한 지금 쏠쏠한 재미를 보셨죠? 자, 누굽니까? 주동인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름이 왔네요, 벌써. 네. 시적인 말씀하셨어요. 네, 여름입니다. 네. 게다도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장 글쎄요, 그 더위를 좀 식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네요. 제약업종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갖고 제가 제약업종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약업종을 비교를 해드리면서 빅6 중에서 가장 싼 증권 제약업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분석해드렸던 게 바로 대웅제약이었고요. 그러니까 대웅이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지난주 화요일서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잡아가야 돼. 뭔가 있어. 그러니까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짜고찌는 고스톱 같이 뭐 이렇게 됐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약업종이 워낙 요새 이슈다 보니까 제약업종을 세밀하게 지난주 아마 못 보신 분들 지난주에 한번 방송 보시면은 제가 왜 대웅제약이 싸다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드디어 시가총액 대웅제약이 1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겨우 1조. 이제 겨우 1조죠. 한미약품이 4조 원대 중반 5조 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걸 감안하면
실제로 빅6 제약업종 중에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제약주들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다모 주식도 1조 8천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는 주식. 근데 이제 대웅제약이 그동안 뭐랄까 리베이트에 걸려서 제 종근당하고 대웅제약하고 그래서 약가이나 처방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뭐 한 30%인가요? 뭐 제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반적인 제약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하는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은 거죠. 일종의. 그것 때문에 못 갔던 부분을 한 방에 해소가 되다 보니까 상한가를 기록하는 뭐 종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종근당 홀딩스랑 합치면은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못 갔던 제약주 중에 하나가 종근당인데 대형제약이 좀 더 못 갔기 때문에 한 방에 반영됐던 부분이 상한가 두 방. 진짜 말 그대로 제약주가 상한가 가는 시절을 5년 만에 보네요. 그러니까요. 사스 이후로 아마 처음 보셔야 되지 않나. 대웅제약사 때. 사스는 5년도 됐죠. 5년, 6년 정도 됐나요? 왜냐하면 사스 때문에 제가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휴가를 갔었거든요. 나라에서 명령으로 휴가. 그것도 머니터리 방송에 출근해서 바로 3일치 되는 날. 근데 이게 메르스나 이런 것 때문에 제약주가 이렇게 뽑게 되면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거 다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적으로 이게 재료라는 부분을 등에 업고 갈 때는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재료 없이 가는 주식이 많이 가는 거고요. 그렇죠. 재료를 품어서 가는 주식이 사실은 잘 못 가는 부분이죠. 뭐 때문에 가는지 모를 때가 가장 좋고 행복한 시절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확인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실적이 좋아지는 걸 눈으로 봤으면 좋겠고, 뭐 형체를 봤으면 좋겠다. 뭐 신제품이든 신약이든 뭐 새로운 뭐 어떤 뭐 특정한 뭐든 확인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걸 확인하는 순간 그 주식에 대한 메리트는 없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형체가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현재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라는 부분이 당장 노출돼서 예를 들면 지금 뭐 메르스 환자가 뭐 그것 때문에 그거 우려 때문에 제약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얼마 못 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얼마 못 가고 차라리 왜 가는지 모를 때 진짜 밑바탕에 깔려있는 재료들이 그 수면 위로 표출되지 않았을 때 가장 좋은 상승 랠리를 보여줬다는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신약을 이번 주에 신약에 대해서 한번 또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빅6 1분기 매출을 통해서 왜 한미약품 유한양행 그리고 녹십자 이런 선두권 업체들이 갔었을 때 못 간 대웅제약과 종근당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메리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신약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신약으로 보니까는 신약 생산 실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했던 게 고혈압 신약 카나부 즉 보령제약이 1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작년에 400억 정도. 그러니까 국내 신약으로 보니까 호수로 보니까 얘가 15호 국내 신약이더라고요. 그 약 이름이 뭐야? 카나부. 카나부.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저도 먹어봤죠, 그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혈압 신약 카나부.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처방 많이 받을 거요? 계속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추이지. 그 고혈압 약은 한번 처방 받으면 계속 받아야 되니까. 당뇨, 고혈압 이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대중화됐을 때의 실적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데 제가 봤던 부분이 국내 신약 15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앞서 만들었던 그 신약들 다 어디 갔냐, 매출이 왜 안 나오냐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삼상해갖고 점상한가 같던 제약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신약으로 개발이 돼갖고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웃긴 겁니다. 그렇죠. 정확히 짚어내셨네요. 여러분들이 2상, 3상 갖고 뭐 종목들이 날아가고 점상한가 가고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 나중에 그게 신약으로 돼서 돈으로 돌아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앞으로도 몇 년 더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실제로 신약이 나왔어도 실적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몇 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 막상 3상 돌입했다 그거 갖고 막 대박 치는 것처럼 약간 뻥 튀겨서 주가가 반영하는 부분은 5년, 10년 앞당겨서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허상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제가 뭐라 그래, 차려는 밥상에 숟가락 대라는 얘기인데.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시장을 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신약을 관련돼서는요,
3사가 나서 제품까지 해서 저 보령의 카나보? 네, 카나보. 해외도 수출하고 멕시코 수출하고 중남미 수출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1등입니다. 작년에. 근데 이렇게 보면 맞아요. 저도 이제 처방 받아서 먹고 한 건 많이 아실 텐데요. 시청자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보면 신약 1상, 2상, 3상에서 하는 게 있고 완전 제품까지 해서 성공해서 출시까지 해서 완전히 돈을 버는 애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서 3상이나 대충 어느 정도에서 완전히 넘겨버립니다. 네, 팔아버리죠. 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죠. 라이센스 아웃이죠. 네, 라이센스 아웃이라 되고 워낙 넘겨버려요. 근데 그게 되면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3상이 뭐가 제품화 됐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누구한테 걸려요?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사는 거를 OTC라고 그러거든요. 약국에서 사는 거야 광고로 때리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 당뇨 이런 거는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방이면 그 나라, 그 의사가 적어줘야 돼요. 그렇죠. 웬만한 나라들이. 그래서 리베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험나는 길이에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많은 회사들이 중간에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3상 다 했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한미약품이 지금이 아니라 한미약품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도 5년 동안 받고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주가 올랐어요. 네네. 그 당시에 10만 원 갔을 때 예전에 보면 그것도 물질 판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많이 왔다. 그래서 2상, 3상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해갖고 파는 거. 그쵸, 파는 것들이. 권리금 받고 파는 거죠.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 그래야지 나중에 더 빛을 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약 15호인데 보니까는 2등 3, 일양약품 위궤양 치료제 놀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3위 LG생명과학 제미글로 이거는 뭐 당뇨병 치료제더라고요. 19호더라고요. 신약 19호인데 그들이 이제 1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찌됐든 늘어났던 부분, 신약 매출이 늘어났던 부분인데, 어쨌든 내용 있는 신약들이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그거 2상, 3상 갔다고 점상가 가는 부분에 어느 정도는 수긍은 갑니다만 너무 추격 매수하시면 일종의 거품이 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약 매출 1등이 봤더니 보형제약 하나인데 어찌됐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부분이 중형제약사 보면 일양약품 놀텍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보령제약도 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보니까 3천억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 즉 대형제약사들이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한미약품이든 녹십자든 뭐 지금 뭐 대웅제약이든 뭐 동아약품, 동아ST든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사실은 4천억에서 6천억 사이, 이제 9천억 이 정도 1조를 잘 못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시가총액 레벨이 조 단위가 넘어가서 한미약품은 4조가 됐고 뭐 유한양행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3조 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들이 레벨업하면서 중형 제약사들도 레벨업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1조를 넘길지 말지 뭐 광동제약이라든지 뭐 부광약품 같은 기업들이 시가총액 1조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형 제약사죠. 광동제약은 뭐 아시다시피 비타오백, 갑자기 비타오백하고 유명해졌습니다만 부광약품 같은 기업들도 시가총액 1조, 중형 제약사들이 이제 1조 원 근접하는 레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 제약사들, 중형 제약사들 레벨업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신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시가총액이 적어도 이제 현재 가격 대비보다는 뭐 1조 원 근접하는 시총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신약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광동제약은 이제 핀테크 관련 주죠. 네. 핀테크죠. 수수료 없는 결제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핀테크. 네, 전문가님. 네네네. 급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네. 이제 그런 이제 제약주 얘기하셨는데 또 약간의 경우가 다른 거가 줄기세포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요, 저는 바이오 쪽을 글쎄요, 저는 약간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네, 경우가 다르긴 한데. 아시다시피 황우석 사태 때, 뭐, 저는 뭐, 그 당시에도 뭐, 바이오에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데, 너무 이제 생명을 담보로 있는 부분에 본질 가치가 워낙 없다라는 거, 기술력만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제약사를 좀 더 선호하는 부분은, 제약은 그래도 보여지는 매출이라도 있는 부분인데, 바이오 쪽은 진짜 말 그대로 매출도 없고, 오로지 기술력으로만. 근데 그게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데. 네네네. 진짜 이제 나오잖아요. 그 누구야? 그 셀트리온이 그쵸, 매출이 뭐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게 이제 여태까지 환상만, 그러니까 드림캐쳐 신기루만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하는 애들이 영어했네. 뭐라고? 드림캐쳐. 꿈을 쫓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요. 드림캐쳐. 드림캐쳐인 꿈 줄 잡는 알았는데 아이들.
그 무지개 쫓는 소년인 줄 알았더니 무지개 쫓는 소년 이런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네네.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하네.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진짜 사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전 글로벌 신약 1호 글로벌 1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셀트리온이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네. 다른 그 제약주들의 그 바이오주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해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니냐. 그 가능성은 있죠. 네. 그러니까 네네. 잠시만. 그리고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을 옆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라는 시장을 옆에 두고 있고 이것은 지리적인 이점과 함께 더불어서 이 어떤 그 공자 문화권이라는 어떤 이 문화를 같이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서양 의학에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공정문화권까지 너무 많이 문화권까지 너무 나갔나? 너무 나갔나? 근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러네. 우리가 이렇게 중국 애들에게 쉽게 약을 팔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바이오 약을 쉽게 팔아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잠깐만. 생각을 해봤거든요. 두 분 조용히 해봐요. 네네. 우리 피디님 집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채널 키가 좋은 거야. 안내 멘트 하나 들어갑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오늘장 마감 후에 채널 K TV IR 센터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간답니다. IR 센터가 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관으로요. 기관 투자가들에게 공개되었던 줄기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최신 IR 자료 중에 핵심 포인트를 요약해서 채널키 시청자들에게 알려드린다는데요. 시간은 4시 30분부터 5시에 되겠고요. 그 기업은 차바이오텍과 메디포스트 두 기업에 대한 IR 내용도 있다니까요. 이거는 회사 측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네. 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겠죠. 네. 판단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또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네. 채널키. 이런 아이디어 누가 냈니? 이런 방송이 된다고. 우리가 냈죠. 저희가 냈어요. 네. 근데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줘. 인정을 안 해주네. 그러니까 인정 안 해. 내가 이거 아이디어 갖고 이때 내는 건데 정말 내용 좋아. 왜냐면 이게 그 주소 듣고 어디서 뉴스에서 단편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기업의 IR 담당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얘기지만 4시 반부터 5시까지 30분이니까 나중에 또 녹화도 돌아갈 테니까요. 네.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물어보셨는데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의 성향의 차이인데 제가 그나마 이제 건더기 있는 종목들 좀 좋아하는 측면에서 건더기. 그렇죠. 제약주, 바이오주를 굳이 이제 뭐 한 묶음으로 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제약주를 조금 더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제약주는 건더기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림캐쳐를 말씀하셨는데 꿈을 쫓는 부분에서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형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나타났으니까 셀트리온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그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나올 테니까 기다려, 나올 테니까 기다려 해갖고 그 뭐 수많은 기업들이 그 희망 고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많은 기업들이 있고 실제로 그래서 진행하다가 접는 경우도 분명히 많지 않겠습니까? 접었을 때 남는 이제 주주로서 투자한 주주로서 남는 자산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게 가장 그러니까 제가 뭐 말 그대로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건더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 청산 가치 실제로 그 기업을 접었을 때 남는 건더기를 주주들이 배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형체가 그나마 보인 쪽을 선택해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예측을 해갖고 그 높은 수익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높은 수익률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 예측이 틀렸을 때 손실 부분은 바이오 쪽이 반대로 더 크다라는 거죠. 이건 시청자분들 잘 판단하시고 했고요. 말씀 이런 것도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4시 방송 다시까지 보셔야 되겠고요. 판단 기준 꼭 보셔야겠네요. 네, 또 꼭 보셔야 돼요. 네. 특히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많은 기업 중에서 정말 바이오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너희 그래서 바이오 매출 어느 정도 나오니? 그쵸, 네, 그쵸. 그리고 뭐 딴 걸 봤네. 그거 좀 궁금하신 건 좀 체크해 보시면서 야 저게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판단이 되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중립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준비 안 하면 질문해도 돼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주동인 전문가만 생각하시면 첫 달 주식이 있고요. 네. 첫 달 주식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큰 주식을 아주 대세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큰 주식. 그게 뭐냐면 한국모함론. 그러니까 한국모함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NC소프트거든요. 네네네. 작년 10월, 네. 11월, 11월, 12월까지의 네네. NC소프트의 건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네. NC소프트는 다시 쉬었다가 다시 잘하고 있어. 네네. 반대로 꼬꾸라지는 게 컴투스야. 그쵸. 네. 그러니까 형님이 그 주동님 좋아하시는 그런 게임을 할 때 NC소프트는 게임 좋아하잖아요. 워낙 네네. 개인적으로도. 네네. 반대로 모바일 이거 좀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에 대한 판단을 딱 얘기해 주시면 느낌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NC와 컴퓨터의 질문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지금. 딱이죠, 딱. 저는 그런 질문한 남자야. 좋아, 그러니까 질문도.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그렇지만 딱 읽어보면 그렇죠. 이거 주동님밖에 설명할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 그렇죠. NC소프트와 컴투스의 기본적인 차이는 역시 NC소프트가 갖고 있는 본질 가치라는 거죠. NC소프트는
기본적으로 현금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유동성에 대해서 그렇게 리스크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사주도 이번에 넷마블 인수했던 가격이 지금 장외가로 지금 9.9% 인수했는데 네. 4조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넷마블의 9.9%니까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현금 급하면 당장 그거 팔아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장에서도 거래가 잘 되고 그렇죠. 넷마블 같은 경우 뭐 블록딜 한다고 지금 아마 4천억에 내놓으면 얼른 가져갈 겁니다. 난 안 사. 아니 그러니까 아니, 사게 산다는 놈 많다는 거 그쵸, 아니야? 많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넷마블이 분기당 510억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창사일의 최대 실적. 분기당 얼마? 510억 영업이익. 장난 아니네. 네, 엄청나게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조 원의 가치를 다음 2분기, 3분기 지나가면 5조, 6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컴투스 같은 경우 돈은 많이 버는데 결국 뭡니까? 유상증자한다라는 거죠. 지금 운용자금 지금 이번 포인트가 예전에 인터플렉스라는 기업도 PCB 업체인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상증자 때리더니 쓰레기들. 결국은 날꼭지였죠 그때가. 그러니까. 뭐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들은 이 기반이 없다 보니까 기반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까 성장했을 때 추가 성장 모멘텀이 필요할 때 돈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 현금 자산으로 보면 1,300억이 있잖아요. 그건 회계 기준으로 장부상에 1,300억이 있을 뿐이지. 아니 현금성 자산으로 해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상으로 보셨을 때 재무제표를 믿으시는 분들이 물론 당연히 믿고 투자해야 되는데 정작 실사 나가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회사에 금고문 열었을 때 현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장부상으로만 보여지는 현금성 자산만 있을 뿐 실제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아는 기업을 사라, 그래도 본질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사라라고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지금 NC소프트와 컴투스의 차이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컴투스는 8년 동안 뭐 리니지라는 어마어마한 그쵸 NC가 쌓아놨던 그나마 그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그 산전수전 다 겪었던 부분이고 어려울 때 현금 쌓아놨던 부분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형님이 근데 야구에 미쳐갖고 젠장. 그쵸. 그것만 안 했으면 더 좋은데. 그거에 대한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증권사 레포트는 야구단의 가치를 또 높게 평가하는 레포트도 나오긴 X는 했습니다. X 그런 레포트는. 근데 그거는 뭐 참고하실 부분이고요. 네. 자, 어찌됐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느 기업을 선택하냐에 대한 부분, 아까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렸고, 지금 이 뭐 NC소프트와 컴투스를 굳이 비교가 현재는 안 되죠. NC는 PC게임이고,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본질 가치가 좀 더 충실한 기업을 선택해 드린다라는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동희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이렇게 본질 가치를 확실히 하시는데도 항상 기술적인 거를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대박 나는 거를 첫 달 주식, 두 번째 달 주식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하시니까 정말 시청자분들 그리고 도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거기에 계신 고객분들도 상당히 행복한 매매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주동희 전문가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마다 모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